안동에서 태권도장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가 42명으로 늘었습니다. 최초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다음 달부터 대구 경북에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임산부를 제외한 18세 이상 성인이 대상인데 일반 시민은 7월쯤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타격이 다른 지역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드 매출액은 뚝 떨어진 반면 지역 밖에서 돈을 쓰는 경우는 늘었습니다. 얼마 전 이뤄졌던 택배 노사의 극적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그간의 사정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대구 경북에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임산부를 제외한 18세 이상 성인이 대상인데 일반 시민은 7월쯤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도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의료진부터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인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 마련된 거점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후 개별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해 자체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합니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노인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가 접종 대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는 방문 접종이 이뤄집니다. 일반 시민은 3분기 7월에나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백신 선택권은 없습니다. 접종은 온라인 질병도우미 사이트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접종 장소는 백신 보관법에 따라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한 백신은 지자체가 정한 접종센터에서 나머지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시행됩니다. 접종센터는 거리 두기가 가능한 체육관을 중심으로 시군구별 한 곳씩 설치되고 위탁 의료기관은 경북의 1,000곳, 대구의 500곳 정도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 지역이 넓고 고령 인구가 많아 읍면동별 별도 수송버스를 운영하거나 시내버스가 접종센터를 경유하도록 일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네, 당장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접종 수칙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에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과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접종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해외에서 접종 부위 통증과 피로감, 두통 등의 증상이 보고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백신 도입 시 언제 접종받기를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는 부작용 등 백신 효능을 지켜보고 받을 것이라고 답했고 접종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답변도 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접종을 고민하는 이유로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걱정돼서라는 답변이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첫 접종을 앞두고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상황. 정부는 아직까지 백신 접종과 부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종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 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되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제도에 따라 국가가 치료비, 간병비, 장애 및 사망 일시 보상금 등 국가 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역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수적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동요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 이상 반응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예방접종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에 지역 경제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타격이 다른 지역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카드 매출액은 뚝 떨어진 반면 지역 밖에서 돈을 쓰는 경우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전통시장. 설 대목이지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따금씩 찾아오는 손님들도 통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70~80% 이상은 줄었다고 봅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했는데요. 거의 뭐 최악이죠. 지금이 제일 최악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로 대구 경북은 다른 지역보다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이후 소비 행태 변화를 조사해봤더니 지난해 2월 이후 대구 경북 지역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액은 지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7% 떨어졌습니다. 이는 제주도를 뺀 다른 경제 권역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여기에 지역 밖에서 돈을 쓰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돈을 쓰는 역외 유출 소비율은 54.3%로 한 해 사이 2.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대구 경북에서 소비 활동을 하는 역내 유입 소비율은 13.8%로 상당폭 하락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역외 유출 비율은 54.3%로 타 지역 경제권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편이고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도 상승폭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은 숙박과 음식, 의류업 등 대면 업종 비중이 높아 다른 지역보다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안동에서 태권도장과 관련한 확진자가 42명으로 늘었습니다. 안동시는 26일 2명, 27일 31명에 이어 28일에도 유치원생과 보건교사 등 9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이는 한편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동 지역 태권도 학원에서 학생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북도교육청이 신학기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학생 수가 40명 이상인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100명 이상인 학교에는 열화상 카메라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교육지원청에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구입해 각급 학교로 배부할 수 있도록 예산 30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후유증을 겪고 있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치유 사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지사가 지난 26일 도청에서 열린 행사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28일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가격리는 접촉일로부터 2주인 다음 달 9일까지 유지하고 재택근무를 통해 도정을 챙길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얼마 전 이뤄졌던 택배 노사의 극적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택배 노조는 결국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기사들은 왜 결국 파업을 결정한 걸까? 그간의 사정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초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배송이 급증했죠. 작년 한 해 동안 배송된 택배 상자는 33억 개, 1년 새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택배 양은 늘었는데 택배 기사의 수는 늘지 않다 보니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택배기사들이 쓰러져 숨지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이 택배기사의 과로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죠. 그렇다면 업무 강도가 어느 정도길래 그럴까요? 한 택배기사가 남긴 문자 메시지입니다. 배송 완료하고 갑니다. 이 문자가 찍힌 시간에 주목해 주시죠. 새벽 6시 1분입니다. 이 택배기사는 배송 도중 쓰러져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택배기사가 회사 동료에게 남긴 문자 메시지입니다. 한숨도 못 자고 일에 치인다며 남긴 가슴 아픈 말. 저 너무 힘들어요. 이 숨막히는 고통의 언어를 남긴 채 결국 나흘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택배기사들의 노동 실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연휴 등 성수기에 하루 14시간 넘게 일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0%를 넘습니다. 택배 비성수기에도 하루 12시간과 14시간을 넘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데요. 또 주 6일 이상 일하면서도 하루 휴식 시간은 점심시간 포함 30분 미만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과중한 업무 부담의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 일명 까대기라고 불리는 택배 분류 작업입니다. 길게는 5시간 넘게 이어지는 이 노동이 택배기사들의 본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배송 업무는 건당 수수료를 받지만 분류 작업은 공짜 노동이라는 거죠. 오전 내내 분류 작업을 하고 오후에 배송을 하게 되니 심야 노동에 시달리고 결국 과로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협상 끝에 사측은 이 택배 분류 작업의 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분류 작업을 위한 별도의 노동자를 고용하겠다라고 합의한 겁니다. 택배가 도입된 지 28년 동안 공짜 노동으로 일해왔던 분류 작업으로부터 택배 노동자들이 완전히 해방되고 벗어난 날,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표 6일 만에 이 합의문은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택배기사들은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사측은 합의를 깼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하고 분류 인력을 예정대로 투입하겠다고 반박했는데요. 노조는 택배 현장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업 철회 조건으로 노사협정서 체결을 내걸었는데요. 이렇게 지난해 과로사한 택배기사 16명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합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택배기사의 과로사, 이런 뉴스 더 이상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태풍에 버금가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구 경북 곳곳에서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대구 달서구 송년동에서는 공사장에 설치된 펜스가 무너지고 동구 괴전동에서는 건설 자재가 바람에 날아가 전깃줄에 걸리는 등 28일 오후 5시까지 대구에서만 모두 10건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산, 영주, 구미에서도 간판 추락 등 피해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나가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곳곳에 대설과 한파, 강풍, 풍랑특보까지 발효되면서 경상북도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사전 제설 작업에 나서는 한편 선별진료소와 비닐하우스 등을 안전점검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관리도 강화했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쯤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9일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경주 시내 주요 관광지 3곳이 올해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관광지는 불국사와 석굴암, 동궁과 월지와 첨성대를 포함한 대릉원 일대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여행 트렌드 등을 반영해 2년마다 국내 우수 관광지 100곳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글로벌 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2021년 세계 최고 여행지 25곳에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